남원. 우리 갔다 왔던 곳이에요. 네네네. 이거 봤잖아요, 우리. 알죠. 그죠? 아니, 이렇게 붉은색이네요? 빨갛게 물들어서. 히바위. 히바이. 야, 이름도 무섭다. 아, 지금도 저러나? 신기해. 아, 저게 왜 지금까지 빨갛지? 자, 영상 속 이 장소 익숙하시죠? 우리 다녀왔던 곳입니다. 이거 우리가 1회 때 봤던 거.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네. 벌거벗은 한국사 1회 때 만났던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피바위입니다. 이 성게가 무찌른 왜구들이 어찌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왜구의 피가 물들어서 바위가 빨갛게 야.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도현 씨, 이 전투, 이 유명한 전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신의 전투요. 아니, 너무 유명한 전투예요. 당신의 전투요. 너무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전투를 다 기억하진 않는데. 저 무슨 전투였지? 한 글자만 해줘, 한 글자만. 황산? 이거 예전에 저희 일화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황산 전투. 황산 전투, 황산 대첩.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380년 왜구가 다시 고려로 쳐들어오자 우왕은 남원으로 이성계를 보내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고려군과 왜구의 수는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성님에 먹지 말라. 정신줄 놓지 말고 모두 나만 따라오라. 장관 고객이다. 소리게.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 결국 이성계는 10배가 넘는 숫자의 왜구들을 모두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도망치는 왜구의 비명소리가 1만 마리 소의 울음소리 같았다고 합니다. 처절했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 황산 전투를 계기로 이성계는 고려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성계의 엄청난 활약성과 승전보 고려 조정에도 전해집니다. 최영은요,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이성계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죠. 연회에서 최영은 이성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이번 전투의 승리 덕분일세. 공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장차 누구를 믿겠는가? 고맙네. 고마워. 감사합니다, 장군. 이야. 네, 이 최영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앞에서 이성계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최영이 이성계를 인정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제 이성계가 이 동북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정계에 있는 귀족들은 이성계를 좀 무시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최영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계 내에서 무시당할 일이 없어졌다. 그야말로 중앙정계에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도당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100만 대군을 얻은 기분이었어. 과찬이십니다, 대감. 도당에서 보세. 자, 이렇게 전우였던 두 사람은요, 중앙정계에서 둘도 없는 돈독한 사이가 됩니다. 대단하네. 네. 자,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1388년 어느 날 밤, 누군가 최영의 집을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최영은 깜짝 놀라 버선바로 뛰어나가죠. 최영을 헐레벌떡 뛰쳐나가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성계? 아니지.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최영의 주군인 우왕이었습니다. 왕이 왔어요? 네. 야심한 시각에 찾아온 우왕은요, 최영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하여 군사를 배치하여 궁중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공중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누구랑 누구한테?
최영과 이성계. 그러니까 한 명 아니고 두 명으로. 오른팔 왼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뒤이어 우왕은 최영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명한 진짜 속내를 터놓습니다. 군과를 안전하게 수비한 다음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임경미, 염은방을 잡아들이시오. 즉 우왕이 최영에게 밀명을 내린 겁니다. 왜요? 임견미 영웅방 하면은 최고의 실세였고요. 그 위에 바로 또 그 실세인 이인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님. 이래가지고 정치를 하실 수 있겠소? 그러니까 임견미 영웅방 하면은 이인임의 어떻게 보면 왼팔 오른팔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검문 세족들의 힘들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빨리 제거해야 나라가 안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임무를 하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왕은 최영에게 이성계와 의기투합해서 임겸미와 염은방을 숙청하라는 엄청난 임무를 맡긴 겁니다. 그건 이제 임견미하고 영운방이 이인임의 수족이잖아요. 지금. 결국 수족을 잘라낸다는 건 이인임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이인임은 당시 권문세족의 대표이면서 명문 가문이기도 하거든요. 잘못하면 정치적인 역풍을 맞아서 최영 자신이 숙청당할 위험에도 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영은요 어떤 질문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심조차 하지 않고 왕명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최영은요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믿을 만한 조력자 누구? 이성계. 네, 이성계와 함께 즉시 군사를 일으킵니다. 최영과 이성계는요 이인임 신복들의 집으로 군사를 보내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인임의 신복들은 속수무책 체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형당한 권문세족의 무리가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났네요. 신복들을 한순간에 잃은 이인임 역시 모든 권력을 빼앗긴 채 유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최영은 이성계와 의기투합해 단 하룻밤 만에 우왕의 10년 묵은 체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거죠. 결국 두 사람은 이인임 일파를 몰아낸 후 고려 조정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 사람은 전쟁터를 휘젓던 전후에서 이제 정치적 동지로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최영과 이성계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사이를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성계를 시기 질투한 한 사람이 우왕 앞에서 이성계를 아주 신랄하게 헐뜯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최영이 잔뜩 분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은 국가의 주석이다. 일조에 큰일 있으면 누구를 시켜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성계는 국가의 제일 중요한 돌이다. 그러니까 큰일 있으면 누구를 시킬래? 너희들이 할 것이야? 너희들이 할 것이야? 아무도 안 할 거잖아. 이 사람밖에 없어. 그렇죠. 최영이 모함당하고 있는 이성계를 적극적으로 두둔하며 도와준 겁니다. 게다가 최영은 즐거운 연애를 열 때마다 이성계를 초대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나물과 다른 반찬을 준비할 것이니 그대는 고기 반찬을 준비해 오시오. 도시락 같이 먹는 거네. 와, 그렇지. 근데 비싼 거를 갖고 오라 그러네. 야, 나물은 본인이 하고 비싼 거는 이성기한테 시키고. 돈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 큰 뜻이 있군요. 사실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맛있는 음식이나 선물을 싸들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최영이 육식을 좋아하는 이성계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을 가지고 놀러 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영과 이성계는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릴 정도로 허물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사이가 너무 좋네요. 거의 뭐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웃 사촌이 어떻게 보면 친척보다 더 가깝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처럼 최영과 이성계가 친분이 두터웠다는 이야기는요.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